제20대 울산 상공회의소 회장 자리를 놓고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수원은 제대로 된 원인 파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자치단체가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보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무료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의료원 설립이 확정되기도 전부터 기초단체 간 유치전이 시작돼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제20대 울산 상공회의소 회장 자리를 놓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과거에는 후보자가 없어 단독 추대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봤더니 최근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어 사세를 확장해 나간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열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착공식에 다수의 정관계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액화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분리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를 1,400억 원을 들여 건립하는 겁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박도문 회장은 건설과 레미콘, 골재업을 중심으로 회사를 키워왔는데 이번에는 울산시 역점 사업인 수소에 도전장을 던진 겁니다.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종합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이윤철 회장은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울산 앞바다에 6,000메가와트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하는 것으로 이 회사는 전기 설비를 맡았습니다. 최상 회장은 울산 최초의 민간 시설 경비업체에서 출발해 인력 파견과 학교 급식까지 사업을 키웠습니다. 최근에는 비대면 출입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 개발에 나서는 등 온라인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도전하는 상위 회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식사비 정도의 업무 추진비만 받습니다. 그렇지만 자리를 활용하기에 따라선 다양한 정관계 인사, 고위 공무원과의 인맥을 쌓고 각종 지역 현안에서 자신의 회사에 유리하도록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상공회의소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보는 긍정적인 해석이 있는가 하면 회사 가치를 높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월성원전 부진의 방사성 물질 누출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월성원전 현장을 찾았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의 차수막이 부실 공사로 파손된 사실이 확인됐고 더구나 한수원은 방사성 물질이 유출된 정확한 원인을 여전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포항에서 장미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사태로 민주당 의원들이 조사에 나선 현장. 지하수에서 방사능이 높게 나온 원인에 대해 한수원이 분명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염된 건 확인을 했어요, 지금. 그럼 어디서 새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야지 새는 걸 막는 게 첫 번째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일하시는 분도 수천 명이 계시고. 특히 한수원의 차수막 관련 부실 공사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한수원은 지난 2012년 월성 1호기 핵폐기물 저장 수조의 방사능 확산을 막아주는 차수막이 설비 보강 공사 중 파손됐지만 이를 6년이 지나 우연히 알게 됐다며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2호기, 3호기, 4호기를 계속 연달아 똑같은 공사를 하려고 그때 도면을 이제 검토하는 과정에 여기 밑에 차수판이 있었구나라고 이제 저희들이 인지를 하였습니다. 그 차수판이 손상이 됐었겠구나. 그래서 인지를 하였고. 또 공기 중 삼중수소가 물로 전이된다는 한수원의 주장도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고 월성원전 본부장도 스스로 검증이 필요하다며 문제점을 인정했습니다. 공기 중 삼중수소 전이에 대한 논문이 지금 많이 없어서 잠깐만요. 본부장님 검증이 좀 같이 필요한다는 검증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도 의혹 제기 이후 한수원은 오히려 불신을 자초하고 진상규명 의지도 찾을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 차원의 조사와 감독을 촉구했습니다. 어디서 새서 어디로 흘러서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는 게 제일 위험하다. 알고 내보내는 게 위험한 게 절대 아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찾아주십사. 구멍이 났으면 구멍을 막아주시고 지나가는 길이 있으면 그 길도 차단해 주시고 앞으로 이럴 일이 없도록 그렇게 예방 조치까지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엉터리 공사로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에 차수막을 파손시켰고 삼중수소 누출 원인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면서 한수원은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한수원으로부터 독립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지난주 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코로나 연쇄 감염이 발생하면서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했는데요. 각 자치단체가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보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무료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공원 한켠에 텐트가 들어서고 임시 선별진료소가 꾸려졌습니다. 2~3명씩 짝지어온 사람들이 차례차례 검사를 받습니다. 모두 보육시설 종사자들입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려 노력했지만 코로나19 유행 이후 출근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첫날부터 달려온 보육시설 종사자만 300여 명에 달합니다.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런 검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에서 부모님들께서 좀 더 안심하고 보내실 수 있는 보육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얼마 전 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관련 종사자들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확진 소식에 불안했던 학부모들도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검사에 조금은 마음이 놓입니다. 학부모 입장이라면 안 그래도 한 번보다 2번, 3번 이렇게 검사를 맞는 게 더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보육시설 종사자를 잠재적 확진자로 취급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구는 선제검사에서 시내버스 기사와 버스회사 직원의 확진을 발견한 만큼 취약계층인 아이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어린이들이 가장 연약하고 하기 때문에 저들 북구에서는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검사를 해서 예방 활동을 하고자. 이번 검사는 다음 달 2일까지 보육시설 종사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울산에서는 최근 집단 연쇄 감염이 발생한 기도원과 교회, 선교단체 관련 3명을 포함해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발생했습니다. 남구에 사는 60대는 진주국제기도원 관련 확진자인 남양주 838번과 접촉했다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구에 사는 20대는 울산 제1성결교회 관련 확진자인 887번의 가족으로 이 교회 관련 지역 내 누적 확진자는 44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동구에 사는 40대는 인터컵 관련 확진자인 747번의 가족으로 자가격리 중에 확진됐습니다. 울산시가 공공의료원 건립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북구와 울주군에 이어 중구까지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공공의료원 설립이 확정되기도 전부터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 배경을 이용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지방 공공의료 병상 5,000개를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산과 대전, 경남 진주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고 나머지 지역에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국립대병원과 공공종합병원이 없는 의료 불모지 울산에도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2025년까지 감염병과 중증 응급 대응이 가능한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20여 개를 신축, 정축하여 공공병상 5,000개를 확대할 것입니다. 정부 발표 이후 한 달 사이에 공공의료원 관련 기자회견이 북구와 울주군, 중구에서 잇따라 열렸습니다. 세 곳 모두 공식적으로는 울산에 공공의료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지역에 공공의료원이 들어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울산 지역에 확정이 되고 난 뒤에는 엄정하고 공정한 평가 그리고 정의로운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어떤 지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지만 공공의료원 설립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일단 울산시가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벌인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공공의료원이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기초단체 간 유치전이 먼저 시작된 겁니다. 단지 울산시와 일부 정치권만의
이제 문제가 아니고 울산시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정당들이, 정치권들이 같이 좀 힘을 모아야 된다. 코로나19 사태를 지나오며 공공의료 체계의 필요성을 통감한 울산. 벌써부터 공공의료원 유치전이 달아오르면서 자칫 과열 양상이 울산 유치에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큐브 뉴스입니다. 지난해 울산에서 코로나19로 16,404명이 자가격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자가격리자 중 62%인 1,213명은 해외 입국이며 37%는 국내 확진자와 접촉했습니다. 울산시는 이 중 25건의 무단 이탈이 발생해 5건은 계도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20건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까지 민선 7기 시장 공약 이행률이 80%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7기 시장 공약은 97개 세부 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사업들의 각 진행률을 합산해 평균을 낸 결과 80.5%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특히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와 열린 시민대학 설립,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인재 채용 확대, 울산페이 발행 등 15개 세부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이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 지역의 임금체불 발생 규모가 코로나19에도 1년 사이 다소 줄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지난해 울산 임금체불은 351억 원으로 2019년 502억 원보다 30%가량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은 2,544곳으로 근로자 7,825명의 임금이 체불됐습니다. 국가정원 진입광장 개통식이 오늘 태화강 국가정원 만남의 광장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울산시는 5억 원을 들여 그동안 입구와 계단이 좁아 이용객 불편이 컸던 만남의 광장을 확장했습니다. 또 기존의 느티나무 광장은 시민 제안에 따라 왕버들 마당이라는 새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어제 오후 시커먼 연기가 퍼져 119에 신고가 빗발쳤던 농기계 부품 제조업체의 화재 원인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부소방서는 공장이 완전히 불에 탔고 화재 진압을 위해 포크레인으로 건물 일부를 철거하면서 원인 규명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1시 40분쯤 북구 시래동의 한 농기계 부품 제조업체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2분쯤 동구 화정동의 한 철거 공사 중인 건물에서 불이 나 건물과 폐적재물을 태우고 3시간 39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철거 작업 중 발생한 폐기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2마리를 불법 포획해 죽게 한 선장과 선원 등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2부 유정우 판사는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다른 선장 B씨와 선원들에게 징역 10개월에서 1년 10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간절곶 앞바다에서 밍크고래를 발견하고 추적해 작사를 던져 포획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택배노조 울산지부가 오늘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 이후에도 여전히 과로사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택배 분류 작업 인력 투입 지원을 약속한 이후에도 많은 택배사에 사실상 인력 투입이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택배노조는 전국 노조원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과 21일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오는 27일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울산시를 제외한 지역 5개 구군의 지방재정 집행률이 전국 평균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365의 지방재정 집행률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시청과 5개 구군의 평균 지방재정 집행률은 87.06%로 전국 평균 89.9%보다 3%포인트가량 낮았습니다.
특히 울산시는 당초 예산 3조 6,170억 원 중 3조 4,530억 원을 집행해 95.4%로 가장 높았고 북구 88.6, 남구 87.7, 동구 86.3, 울주군 82.7, 중구 81.4% 순을 보였습니다. 김석겸 전 울산 남구청장 권한대행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청장 재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 전 구청장 권한대행은 30년 공무원의 준비된 행정력으로 책임지는 봉사자가 되기 위해 도전장을 던진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